자, 두 번째 별의 표면 온도. 이제 별의 표면 온도. 별의 물리량에서 두 번째 별의 표면 온도인데, 별의 표면 온도를 표현하는 숫자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파장에 따라서 별의 표면 온도를 표현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 T는 이게 표면 온도야. 표면 온도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 영역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그래. 지구과학에서 사람 이름 물어보는 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래.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별의 표면 온도를 재고 싶은데, 문제는 별의 표면 온도를 재를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갖다 온도에 꽂는 거거든. 이제 불가능한 얘기잖아, 그거. 그러면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별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고. 근데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별처럼 빛을 내는 어떤 물체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별처럼 빛을 내는 어떤 물체를 설정해 놓고, 이 물체가 어떻게 빛이 들어왔을 때 온도가 얼마니까 별도 이런 빛이 들어오면 온도가 얼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별처럼 빛을 내는 물체는 세상에 존재하잖아. 왜냐하면 별은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모두 내보내. 즉 효율이 100%야. 손실이 없다고. 근데 지구상에 그런 물체는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별처럼 빛을 내는 가상의 물체를 하나 설정을 한다고. 그 가상의 물체를 뭐라고 하냐? 흑체라고 해. 흑체라고 하거든. 안 중요해. 그냥 그런 애가 있다고. 그래서 흑체 복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거야. 실험실에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 자, 내보내는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측정을 한 거야. 인간들이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내보내는 에너지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을 했어. 그런데 처음에는 만도짜리 흑체를 설정해놓고, 만 켈빈이다. 만도짜리를 설정해놓고 에너지를 쫙 측정해봤더니 에너지가 나오는 분포가 이렇게 되더래. 즉 요정도 파장을 갖는 빛은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고, 요정도 파장은 이만큼 나오고, 요정도 파장은 이만큼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만도짜리 실험했을 때 나온 결과야. 만도짜리. 자, 그리고 6000도짜리 실험했더니 6000도짜리는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프가. 6000도짜리는 이렇게 나왔어. 6000도. 자, 하나만 더 보시죠. 4000도짜리는 어떻게 나왔냐? 4000도짜리는 이렇게 나왔대. 4000도짜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4000도짜리. 그래서 보니까 4000도짜리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이 여기였고, 6000도짜리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이 여기였고, 만도짜리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이 여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다다다닥 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실험을 해서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 영역대 여기만 선을 이었더니 선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거야. 표면 온도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자, 그랬을 때, 자, A라는 별이 있고 B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을 봤더니, 단위는 뺄게. 단위는 A는 예를 들어서 0.1이었다고 치자.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이 0.1이었다고 칠게. 근데 B는 0.4였대. 얘는 0.4였대. 그럼 표면 온도는 A랑 B 중에 누가 높다? A가 높다. A가 파장이 짧으니까. 근데 A가 B보다 몇 배 높다? 4배 높다. 즉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야, 이건 4배 높다는 거지 얘가 온도가 4켈빈이다 이 뜻이 아니다. 4배 높은 관계를 갖는다. 이런 결론을 냈다. 그런데 이제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표면 온도에 따라 얘가 내보내는 총 에너지는 얼마야?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한 거란 말이야.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했다고.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보니 이 면적의 크기가 온도 4제곱이랑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데, 이건 왜요? 그러면 안 돼. 그냥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저 면적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표면 온도에 따라 내보내는 에너지의 합을 얘기한 거야. 표면 온도에 따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봐라. 만약에 별이 요만한 별이 있고 이만한 별이 있다고 칠게. 별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내보내는 빛을, 얘가 내보내는 에너지라는 게 결국 얘가 내보내는 빛이거든. 그럼 얘가 내보내는데 내가 여기서 눈을 대고 쳐다본단 말이야. 그럼 빛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올 거야. 이 물리 선생님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하자. 얘는 빛이 세 줄기가 나온다고 치자. 이 전체에서. 근데 얘는 크니까 쟤보다 빛이 나오는 줄기의 개수가 훨씬 더 많겠지. 그럼 내가 감지하는 이 별의 밝기는 이 한 줄기의 빛을 본 게 아니라고 이 전체를 본 거거든. 그럼 결국에 얘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온도하고만 관계 있는 건 아닌 거잖아. 나오는 빛 줄기 개수하고도 상관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 알고 싶거든. 그러니까 면적을 설정한다고. 단위 면적이라 그래서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내보내는 에너지만 비교하면 온도에 따라서 내보내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의 크기는 당연히 단위 시간도 있겠지. 시간도 정해야 되니까. 그래도 뺄게. 다 들어가니까.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데,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근데 항상 물리에서 비례한다를 는으로 바꾸려면 비례상수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를 는으로 바꾸면서 비례상수 시그마가 들어가. 시그마 t 4제곱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걸 얘기한 사람이 슈테판 볼츠만이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고 요 상수를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부른다. 슈테판 볼츠만 상수. 자, 어쨌든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여기다 쓸게. 그럼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A가 B의 몇 배인 거야? 4의 4제곱 배인 거지? 그럼 얼마? 256배겠네. 얘는 256대 1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이 별들의 실제 밝기야? 아니야.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만 본 거야. 이 별의 실제 밝기는 얘가 내보내는 이 빛 줄기 이거 다 합쳐야 된다고. 그럼 별의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을 할게. 근데 별은 구형이다. 근데 별 이렇게 생겼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별 동그랗게 생겼다. 구형이다. 그러면 얘 전체 표면적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를 확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별이 내보내는 총 방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총 방출하는 에너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별의 광도라고 부르고 L이라고 쓸 거야. 별의 광도라고 불러. 그러면 이 총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적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총 방출하는 에너지지. 별의 광도는 표면적 4파이 R제곱에다가 얼마? 시그마 T 4제곱 이런 관계를 갖는다 이거야. 되니? 근데 4파이랑 시그마는 어차피 상수거든? 그럼 비교하게 되면 다 약분이 될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별의 광도는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런 결론을 낸다. 되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A하고 B의 광도가 주어졌는데 1대1이었대. 얘가 1대1이었대. 그럼 누가 반지름이 큰 별이니? B가 큰 별이야. 몇 배? 몇 배 커야 돼? 16배. 16배 커야 되지? 반지름은 1대 16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일단 처음에는 노가다로 해볼게. 자, A의 광도와 B의 광도는 같아야 되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4파이 R A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T A의 4제곱이지. 됐어? 자, 다시 4파이 R B의 제곱에다가 시그마 T B의 4제곱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4파이 시그마 이건 약분되지? 그럼 앞으로 문제 풀 때 이제 안 쓸 거야. 4파이랑 시그마는 어차피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의 반지름의 비는 RB분의 RA의 제곱은 얼마? CA분의 TB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씌우면 RB분의 RA는 TA분의 TB의 제곱과 같은 거지. 근데 A가 B보다 온도가 몇 배? 4배. 그럼 제곱하니까 이거 얼마 나와? 16분의 1 나오지? 그냥 16RA는 RB가 된다. 됐어? 그럼 B는 A보다 몇 배 크다? 16배 크다. 이런 문제가 주구장창 나올 거다. 이런 문제가 주구장창 나올 거야. 반지름 구해라, 표면온도 구해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광도비가 나오면서. 그런데 그래프가, 이 그래프의 면적은 지금 뭐를 의미하고 있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그래프인데, 자, 안 겹치게, 이게 ABS가 이게 C라고 할게. C별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프가 D별이 이렇게 나왔어. D별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표면온도 누가 높아? C가 D보다 높아. 그치? C가 D보다 표면온도는 무조건 높아야 돼. 그런데 자, 얘 면적을 SC, 얘 면적을 SD라고 할게.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SC하고 SD하고 면적이 똑같대. 얘네들의 면적이 똑같대. 그럼 얘네들의 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의 면적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왜?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였으면 누가 컸어야 돼? 무조건 C가 컸어야 돼. 왜? C가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둘의 면적이 똑같대잖아. 그러면 얘는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아니란 얘기네. 그럼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별의 광도 혹은 겉보기 밝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광도 혹은 겉보기 밝기. 그럼 이게 광도인지 겉보기 밝기인지는 문제를 읽고 판단해야 돼. 그럼 방법이 없어. 문제를 읽고 판단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광도라고 가정을 할게. 여기서는 지금 광도, 읽어보니까 광도를 의미하는 거였어. 광도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뭐니? 반지름 알려주는 거지. 반지름 누가 큰 거야? C하고 D 중에? D가 큰 거지. D가 C보다 반지름이 큰 별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광도를 구하잖아. 그럼 아까 앞에 했던 겉보기 등급하고 비교할 거야. 왜? 광도가 곧 뭐를 의미한다고? 절대 등급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광도가 주어지면 이 광도차를 가지고 뭐 겉보기 등급차, 거리차 이런 거 비교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네모칸에서 빈칸 들어있으면 빈칸 채워넣고 풀어내는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있다. 여기는. 그럼 저게 겉보기가 밝기가 되는 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야. 어쨌든 저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 면적이, 이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이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일 때만 온도 4제곱이랑 비교하는 거다.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될 때는 온도 4제곱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야, 지금 저거는. 자,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를 파장 가지고 표현하는 수단이 있다. 파장 가지고 표현하는 수단이 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색지수라고 해요. 색지수. 색깔로 표현할 수단이 있다. 색깔로. 색깔로 표현해. 색깔로. 색지수는 이것 때문에 등급 먼저 얘기한 거거든.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서 구한다고.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의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색지수야. 사진 등급과 등급은 뭐라고? 밝기라 그랬지. 그럼 사진 등급은 사진기로 찍었을 때의 밝기야. 안시 등급은 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야. 그래서 사진 등급은 MP라고 써. 픽처라고 해서. 안시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 내가 눈으로 보는 빛이 뭐니? 가시광선. 그래서 BCV라고 해서 MV라고 써. MV라고 써.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진기는 푸른색에 민감하게 반응해. 사진기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사진이 잘 나오려면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야 돼. 그럼 사진이 잘 나와. 나중에 니네 학원 강사들 중에서 남자 선생들 봐봐. 대부분 정장이 곤색 계열의 정장이야. 왜? 그게 찍어보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좀 잘 나와. 다른 것보다 색깔이. 물론
몽타주가 훌륭한 선생님들은 뭘 입고 찍어도 된다. 크게 상관이 없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면 푸른색 계열의 입고 찍는 게 좀 더 잘 나와. 푸른색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사진기 종류에서 사진기로 찍었을 때 인물 사진을 찍는 사진기들은 푸른색보다 다른 색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진기 메이커에 따라서 달라. 뭘 위주로 찍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니콘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쨌든 사진기는 일본 게 제일 좋아. 렌즈가 일본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일본이 렌즈를 제일 잘 만들어. 전 세계에서. 니콘이라고 하는 건 배경, 자연경관 찍을 때 잘 나와 사진이. 근데 인물 사진은 캐논이 잘 나와. 그래서 사진관 가면 죄다 캐논이야. 근데 만약에 네가 사진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아저씨가 삼성 사진기를 갖고 있다. 나와야 된다. 너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돼. 아이폰으로 찍어주고 있다. 나오면 된다고. 물론 요즘에 핸드폰 성능이 원체 좋아져서.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기랑은 다르다. 자, 그러면 눈. 사람의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가시광선이거든. 근데 가시광선 중에서 무슨 색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인간은 태양 색깔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요. 태양 색깔. 태양이 무슨 색인 줄 아니? 노란색이다, 노란색. 그래서 인간은 노란색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노란색 옷을 즐겨 입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관종이다. 얘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다. 내가 무슨 색을 입으면 쳐다보는지. 노란색 입는 애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애들은. 얘는 노란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노란색에. 그래서 다시 볼게요. 만약에 어떤 별이 있는데 푸른색 빛을 내는 어떤 별이 있단 말이야. 이런 별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별은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중에 누가 더 크다? 안시가 크다. 왜? 밝게 보일수록 등급이 작은 거니까. 푸른색이면 요게 반응이 민감하니까 얘가 밝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즉 색지수가 음수가 나온다. 그 말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다. 이 뜻이라고. 됐어? 표면보다 높은 별이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붉은색 계열의 빛을 내는 천체도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나와. 그럼 얘는 사진 등급이랑 안시 등급 중에 누가 더 크게 나온다? 눈으로 봐서 훨씬 더 밝게 보여야 돼. 그러면 얘가 커야 되지? 이게 간단한데 헷갈린다. 얘가 커야 돼. 그러면 색지수가 0보다 어떻게 나온다? 크게 나온다. 그럼 얘는 표면 온도가 어떤 별이다? 낮은 별이다. 낮은 별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도대체 표면 온도가 얼마보다 높고 얼마보다 낮다 이거냐? 이거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되는 색이 흰색이야. 흰색. 흰색 별은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이 같아. 즉 색지수가 얼마 나온다? 색지수가 0 나온다. 얘가 0 나온다. 이게 몇 도냐? 만도다. 이건 암기야. 만도 흰색. 이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만도보다 높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 만도보다 낮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색지수 가지고 별의 표면도 표현할 수단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색지수, 요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을 잘 안 쓰고 필터를 쓰는데 U, D, V 필터라고 있어. 필터가 뭐냐면 걸러주는 거야. 걸러주는 걸 필터라 그래. 그러면 U 필터,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을 잘 통과시키는 필터야. U는 B 필터, 블루, 파란색을 잘 통과시키는 필터야. V 필터, 비지블, 가시광선을 잘 통과시키는 필터야. 그 말은 야, B 필터랑 V 필터는 결국 누구랑 똑같니?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요걸 더 많이 쓴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프가 나와. 저 그래프를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해요. 플랑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에너지의 상대적 색이고 파장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U 필터가 이렇게 나온 거야. U 필터가 B 필터는 이렇게 나온 거지. B 필터는 이렇게 나와 그래프가. V 필터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고. 근데 어떤 별빛이 여기를 통과했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통과한 걸로 나온 거야. 이렇게 통과한 걸로 나왔어. 그럼 지금 이걸 보면 자, 첫 번째
U 필터랑 B 필터 중에 누굴 더 많이 통과했니? 이 빛은 지금 B를 많이 통과했지. 그럼 U 등급과 B 등급 중에 누가 더 커? U가 커야 되지. 얘가 밝게 보일 거니까. 즉 U-B가 0보다 크게 나올 거야. 얘는 지금 다시 B 필터랑 V 필터 중에 누굴 더 많이 통과했다? B. 그러면 누가 등급이 작다? B가 작다. 얘가 더 크다. 그러면 B-V 지수가 0보다 작다. 근데 이게 뭐야? 색지수지? 그럼 얘는 표면 온도가 높다. 그래서 얘는 못 쓴다. 왜? 얘는 0보다 커도 온도가 높고 0보다 작아도 온도가 높아. 그래서 색지수를 쓸 때는 요즘에는 B-V 지수를 훨씬 더 많이 쓴다. 색지수로 표현할 때. 됐니? 그래서 색지수 가지고 별의 표면 온도 표현하는 수단이 있다 이거라고. 자, 세 번째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방식이 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을 쐈을 때 나타나는 연속적인 색깔의 띠,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하겠지.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책에 보면 241쪽 얘기야. 241쪽에 이름이 있어. 연속적인 색깔의 띠를 얘기하는데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두 개야. 연속적으로 색깔이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으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있거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보통 이제 백색광이라고 하지. 빛을 빵 쏜단 말이야. 그럼 프리즘이 이렇게 있어. 그럼 프리즘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스펙트럼 이렇게 놓고 확인하면 여기에 이제 색깔이 빨, 주, 노, 초, 파 이런 식으로 빨주노 초, 파란 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 지구과학은 전혀 관심이 없다. 연속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만 관심이 있어. 선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첫 번째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흡수하고 방출이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2단원의 핵심 내용인데 2단원의 핵심 내용인데 2단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평형이거든. 자연은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해. 근데 이건 지구과학 전반적인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거다. 인간한테만 적용이 안 돼. 인간은 받은 것보다 덜 주려고 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잖아. 인간은 보통 그렇지. 아, 내가 일을 100만 원어치 했어. 근데 월급은 120을 받기를 원한다고. 아, 니네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 니네는 딱 한 40점 맞을 정도만 했어. 근데 50점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건 잘못됐어. 근데 자연은 안 그래. 자연은 딱 준 만큼 받아. 받은 만큼 주고. 더 주는 것도 없고 덜 주는 것도 없어. 딱 항상 정확하게 유지하거든. 그리고 자연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은 애들은 항상 베풀어. 가진 게 없는 애들은 항상 받아. 중학교 때 기억 안 나겠지만 잘 생각해 볼게. 고기압이라는 게 있고 저기압이라는 게 있어. 고기압은 공기가 많은 거고 저기압은 공기가 적거든. 그럼 고기압은 공기가 많잖아. 그럼 가진 게 많아. 그럼 뱉어야 돼, 뺏어야 돼? 뱉어야 돼. 그래서 고기압은 공기 앞으로 나가. 근데 저기압은 가진 게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저기압 항상 공기가 들어오거든. 그럼 마찬가지야. 흡수 스펙트럼은 먹었잖아. 그럼 지가 가진 게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는 거야. 없으니까 흡수한 거야. 없으니까 받았지. 아니, 가진 게 없는 게 왜 베풀어? 받아야지. 방출은 가진 게 많은 거야. 가진 게 많으니까 베푼 거야. 그런 스펙트럼이야. 그럼 다시 볼게요. 흡수 스펙트럼은 광원이 있어. 야, 빛을 빵 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기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체가 저온이었던 거야. 저온의 기체가 중간에 있었어.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하고 나서 스펙트럼을 확인한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온도가 낮지? 그럼 열을 흡수해야 돼? 뱉어야 돼? 흡수해야 돼. 그치? 흡수해야 돼. 그런데 이제 너도 똑같은 거야. 봐. 네가 음식을 먹는데 말이야. 음식을 먹어.
음식을 먹는데 주면 주는 대로 다 처먹니? 뭐 그렇게 힘드니? 음식에 대해 그런 건 아니잖아. 준다고 다 먹진 않지. 먹을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딱 사줬어. 준다고 다 먹어? 나는 커피 알레르기가 있는데? 난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그럼 못 먹잖아. 준다고 다 먹진 않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저온의 기체, 얘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이 빛을 준다고 다 처먹진 않아. 지가 좋아하는 것만 처먹는다고. 근데 이 기체들마다 좋아하는 빛이 달라. 이게 지구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고급지게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기체들마다 원소들마다 에너지 준위가 있지. 에너지 레벨이 있어. 그래서 본인이 어떤 특정 에너지 값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특정 에너지 값에 맞는 만큼의 에너지만 처먹는 거거든. 고급지게 얘기하면 그거고, 그냥 지구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지금 물리 없으니까 물리랑 화학, 물리 있구나. 물리랑 화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에너지 준이라고 해서. 근데 그냥 지구과학에서는 그냥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고. 그럼 얘가 좋아하는 걸 먹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처먹은 빛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안 들어온 빛이 있는데 검은색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중간에 들어오지 않는 빛은 이렇게 시커멓게 줄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시커멓게 줄이 나타난다고. 얘가 먹은 빛만 이렇게 나타나는 선, 요 선을 흡수선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되니? 요걸 흡수선이라 그래. 근데 이걸 찾은 사람이 누구냐? 프라운호퍼야. 그래서 이걸 프라운호퍼선이라 그래.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역사로 보면 처음에는 이 스펙트럼을 찾은 아이가 누구냐? 뉴턴이야. 뉴턴이 찾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프라운호퍼가 흡수선 찾았고 그 다음에 분젠, 키르이호프 이런 애들이 분광형을 나누기 시작한 거야. 나중에. 뭐 역사적으로는 그래. 교과서에 있긴 해. 수능에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돼. 수능에서 지구과학 20문제 나오잖아. 그럼 그런 개쓰잘데기 없는데 문제를 낼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교수님들은 그렇게 좀 시렵지 않다고. 수능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제는 한 문제로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야. 그걸 제일 좋아해. 그래서 별의 물리학은 항상 표가 나오는 거야. 왜? 그거 내면 등급도 물어보고 표면 온도도 물어보고 광도도 물어보고 반지름도 물어보고 다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훨씬 더 선호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거야. 왜? 문제 하나에 이것저것 개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잖아. 단순하게 딱 이거 하나 물어보거든.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다. 아무튼 이걸 흡수선이라고 한다. 흡수선. 그런데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흡수선의 위치가 다 다르게 나오겠지? 왜? 지가 좋아하는 거만 먹으니까. 근데 흡수선은 이런 특징이 있어. 흡수선 개수가 많아. 흡수선 개수가 많을수록 표면 온도는 낮은 애들이야. 흡수선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 왜냐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보통 이온선 위주로만 나오거든? 근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잖아. 그러면 금속선이 나오고 분자선이 나타나게 돼.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온도가 낮은 애는 분자선만 나온다가 아니라 분자선도 나온다야. 온도 낮은 애들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 조금 덜 낮은 애는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좀 높은 애들은 얘만 나오고. 그러니까 선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온도가 낮은 천체라는 걸 추정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흡수선 개수 보고 아 온도 높은 애구나 온도 낮은 애구나 구분할 수 있다. 되니? 흡수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두 번째,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이 흡수선이 만약에 표면 온도가 동일한 천체야. 표면 온도가 동일한 천체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별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크다는 거거든. 반지름이 작을수록 혹은 중력이 크게 작용할수록 흡수선이 두껍게 나타나. 이런 특징을 가져. 정확하게 왜 이런 특징을 갖느냐는 물리 시간에는 확실하게 배운다.
에너지 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결론만 기억한다. 그래서 흡수선이 나타나는 천체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플랑크 곡선을 보면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진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진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진다. 되니? 자, 그럼 봐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 흡수선이야. 그럼 흡수선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건 A, B, C 중에 누구야? C야. 흡수선이 강하다는 건 많이 파졌다는 얘기다. 그러면 C는 뭐니? 아, B는 뭐니 이건? 이건 흡수선이 두껍다야. 흡수선이 두꺼운 게 흡수선이 센 건 아니야. 그냥 얘는 두꺼운 것 뿐이야. 센 건 많이 파져야 돼. 많이 파져야 센 거고, 넓게 나타나면 아, 두껍구나 이 뜻이라고. 그냥 두껍게 나타났다 이 뜻이야. 자, 두 번째 방출이야. 방출 스펙트럼은 얘네랑 좀 다르게 뭐가 없냐면 얘는 광원이 없어. 광원이 없어. 근데 여기에 고온의 기체가 있단 말이야. 고온의 기체가 있어. 그럼 얘는 온도가 높지? 그럼 온도가 높으면 뱉어야 돼, 뺏어야 돼? 뱉어야 돼. 그럼 얘는 가지고 있다가 일부 빛을, 여기 있는 기체들이 일부 빛을 뱉는다. 그래서 이걸 스펙트럼으로 확인하면 얘는 광원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까매. 근데 얘가 내보내는 빛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고. 얘가 내보내는 빛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고. 저 이렇게 나타난 이런 선을 방출선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요걸 방출선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이 방출선의 위치와 흡수선의 위치가 만약에 똑같아.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니? 같은 기체를 갖고 있다는 거지. 같은 기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위치가 똑같이 나와. 위치가 똑같은 거다. 위치가. 그래서 방출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방출선 같은 경우는 얘가 두껍게 나타나는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거든. 원소에 양이 많을 때, 혹은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회전이 빠를 때, 회전 속도가 빨라. 그럼 빠르게 막 돌다가 마치 많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두껍게 나타나거든. 근데 지학에서는 요 얘기만 나올 거다 나중에. 은하 얘기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서 방출선이 두껍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되니? 요런 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스펙트럼들 중에서 여기 흡수 스펙트럼 있지? 요거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분광형을 혹은 스펙트럼형을 결정을 했는데, 초반에는 어떻게 했냐면 수소가 잘 나와. 그럼 알파벳 A를 붙인 거야. 수소가 잘 내보내는 선들이 나오면. 그리고 헬륨이 잘 나와. 그럼 알파벳 B를 붙인 거야. 그런 식으로 처음에 쫙 붙였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 B, C, D가 온도 순서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표면 온도 순서로 알파벳을 재배치. 표면 온도 순서로 알파벳을 재배치했더니 어떻게 나왔냐? O, B, A, O, B, A, F, G, K, M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어. 순서가. 이건 감기야. 그랬을 때 O형별은 푸른색 별이야. A형별은 흰색, 백색 별이고, G형별은 황색, 노란색 별이야. M형은 적색 별이야. 적색 별. 자, 그리고 A형은 몇 도? 만도라 그랬지? 만도. G형은 6000도. 얘는 왜 외워야 되냐면 태양이 대략 6000도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색지수가 여기는 0이라 그랬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된다 그랬지? 이런 관계를 갖더라.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아마 중등 O2 이런 거에 보면 오비어 파인걸 키스니 뭐 이러고 외우지. 그지같이. 어차피 암기야. 그냥 외워. 요 순서야. 알아야 돼. 이거 순서. 누가 온도 높고 온도가 낮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외우는 건 A형에서 잘 나타나는 건 수소인데 로마자 1이 써지면 중성이야.
K형이 잘 나타나는 게 칼슘인데 로마자 2가 쓰면 1가 이온이야. 로마자 3이 되면 2가 이온이란 뜻이야. 요 두 개 남기고 나머지는 암기가 아니라 나머지는 보면 교재에 보면 242쪽 봐봐. 242쪽. 242쪽 중간에 원소에 따라 지금 스펙트럼 선들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 있지? 그걸 줄 거야. 문제에서. 그럼 그걸 주면 그거 보고 그냥 찾는 거야. 근데 A형과 K형은 외우는 거야. 요 두 개는 여기서 제일 세게 나와. 이건 외우는 거고 나머지는 문제 줘. 그러면 내가 표면을 찾아서 선 그어서 그냥 보면 돼. 아 얘가 세게 나오는구나. 얘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냥 요거 찾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분광형 가지고 별의 표면 온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분광형 가지고 별의 표면 온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를 표현하는 수단이 파장, 색지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거야. 되니? 이렇게 있게 된다. 그런데 실제 문제들에서는 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실제 문제들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꺼번에 합쳐지게 되면 문제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뒤에 보면 314, 315쪽에 보면 314, 315쪽에 보면 표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어. 1, 2, 3번 있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나온다 이제. 실제 문제는. 앞에 팩트 체크라고 있는 문제는 절대 수능이 안 나와. 그냥 기분적으로 하고 푸는 거야. 간단하게. 뒤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파이널 체크에 있는 문제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숙제로 줬을 때 매실주라고 준 프린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문제고, 그냥 개념책이랑 똑같은 표지의 거는 그냥 기분적으로 하고 기본적인 거 한번 점검하라고 그런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거라고. 물론 저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거다. 실제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분광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누굴 외워야 되냐? 태양의 물리량을 외워야 된다. 얘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된다. 왜 태양의 물리량을 외워야 되냐면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게 태양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제일 잘 알아, 별 중에서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태양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태양과 비교해서 얼마? 태양과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물리량을 알아야 돼.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야. 태양의 절대 등급은. 태양의 표면 온도는 5800켈빈이야. 태양의 분광형은 G형인데 이 G형 중에서도 온도에 따라서 G0, G1, G2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 태양은 G2야. 그러면 G0가 6000이야. G1은 5900, G2는 5800. 숫자가 커지면 이렇게 100도씩 낮아지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A0 있고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태양의 물리량은 이렇게 된다. 태양의 물리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라. 요게 별의 물리량인데 뒤에 별의 진화에서 이제 HR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별의 진화에서 나오는 HR도는 미리 얘기를 할 거야. 미리 얘기하고 이제 문제는 조금 몇 개 볼 거야. 그래서 어쨌든 별의 표면 온도를, 그러니까 별의 물리량 중에서 별의 표면 온도를 표현하는 수단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이용한 문제를 보면 여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태양 기준이 이제 다 태양이라고 할게. 태양의 반지름은 1이고 태양의 표면 온도도 1이고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이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있는데 A별, B별, C별이 있는 거야. A별, B별, C별이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0.255. 요건 안 나왔고 얘는 마이너스 5.2 이렇게 나와있고 B는 얘는 1이고 아니 얘는 안 나왔고 여기가 1인데 얘는 플러스 9.8 이렇게 나와있고 자, 세 번째 C는 얘는 4고 요거는 0.5인데 안 나왔어. 그러면
좀 쉬운 상태야 이거는. 요거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라고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가 나올까? 자, 2분 기다려봐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 나올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하지 말자. 그냥 x, y, z 하자. 숫자가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각각 x, y, z를 구해봐라. 다 된다. 자, 해볼게. 자, 이 풀 때, 자, 이 보기 불편해. 광도를 바꿔. 그 광도 1이잖아, 태양. 그럼 얘는 10등급 작으니까. 만이지? 만. 얘는 5등급 크니까. 100분의 1이지? 자, 일단 얘 모르고. 자, 그럼 얘. 반지름이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그럼 원래 16분의 1이지? 그럼 얘는 16분의 1에다가 뭐 온도 4제곱을 곱했더니 만 나왔다고. 그럼 t 4제곱이 얼마야? 16만이야. 16만이면 t제곱이 얼마니? 400이지. 그러면 t는 20이네. 20. 그럼 얘는 20. 온도 졸라 높네. 20이 되는 거지. 20. 됐지? 자, 얘는 100분의 1인데 온도가 1이야. 1의 4제곱 곱하기 얼마? y 제곱을 했더니 100분의 1이 나왔대. 그럼 y는 얼마 나와야 돼? 10분의 1 나오네. 얘는 10분의 1인가요? 되니? 자, 세 번째. 얘는 반지름이 4의 제곱 그리고 온도는 2분의 1의 4제곱. 그럼 얼마? 퉁쳤네? 1이네. 그럼 얘는 플러스 4.8 나온다 이거지. 됐어? 이렇게 나온다고. 간단하게 계산을 할 때. 간략하게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되겠니? 됐어? 요게 지금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243초까지 얘기한 거야. 243초까지.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52, 253은 잠깐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 별의 물리량 문제 풀 때 252쪽과 253쪽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거 살짝 얘기하고 나서 문제 좀 볼게.
요거 얘기했구나. 요거 하나 얘기했다. 아,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플랑크 곡선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다가 푹 튀어나오고, 요렇게 되다가 푹 튀어나오고, 요렇게 되다가 푹 튀어나오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얘는 광원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쟤는 저그림보다는 그냥 갑자기 툭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가 A고 B고 C야. 누가 방출선이 제일 센 거야? B가 제일 센 거다. 얘는 방출선이 두꺼운 거야. 센 게 아니야. 두꺼운 거다. 여기는. 그래.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